안녕하세요. 시사몽땅입니다. 화이가 FA-50 경전투기의 공중급유 능력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을 진행 중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봉근 카이 수출센터장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FA-50 경전투기에 대해 공중급유 능력과 외부 연료 탱크, 그리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통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이가 개발한 연습기 겸 경공격기 T-50 시리즈는 한국 공군뿐 아니라 태국 공군, 필리핀 공군과 인도네시아 공군, 이라크 공군이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지체되어 있던 인도네시아 6대와 태국 2대분의 추가 발주 계약도 정해졌기 때문에 T-50 시리즈의 해외 수출은 누계 72대까지 성장했으며 한국 공군의 도입분까지 포함하면 T-50 비행기의 생산 규모는 약 200대 정도입니다. 이봉근 카이 수출센터장은 지속적인 원가 절감과 KF-21 개발 기술력을 활용해 향후 T-50 성능 개량을 추진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완제기 수출 시 상용 위성을 포함한 수출 패키지 D를 원하는 국가에 맞춤형 제안도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팀 코리아 TF를 구성해 사전 마케팅을 진행하고 국가 대 국가 패키지 제안 등 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글로벌 시장 경쟁에 임하면 수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출 확대 전략을 북미와 오세아니아 등 선진국 시장에 진입해 향후 1000여 대까지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T-50 성능 개량에 대한 질문에는 고객의 니즈와 해외 수출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한 중장기 성능 개량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항공기 성능을 높이고 있다며 T-50 파생형인 FA-50 경공격기는 그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선적으로 FA-50을 대상으로 공대지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능 개량 활동이 완료됐고 임무 영역 확장을 위한 외부 연료 탱크 통합과 공중 급유 시스템 개발 활동을 진행 중이며 향후 공대 공무장 성능 개량을 위한 단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이가 FA-50 공중 급유 능력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앞서 말했듯 수출을 위해서입니다. 말레이시아가 이번 경전투기 사업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두 가지 항목은 공중 급유 능력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통합입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도입 사업의 규모는 9억 6천만 달러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2021년에 1단계로 18대의 항공기를 구매하고 2023년 2단계 사업에서 다시 18대의 항공기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공군은 영국 BAE 시스템이 제조한 전술 입문기 겸 경공격기인 호크 209를 10세대 가지고 있으나 이 항공기의 약 50%가 운항 수명이 끝나가고 있어 10년 이내에 이 항공기를 교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경공격기 도입 계획은 국방 예산의 부족으로 자주 좌초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공격기와 멀티롤 전투기 도입 사업은 이미 3년 전에 시작되었지만 예산 문제로 연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초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1년 국방비로 158억 600만 링깃의 예산을 할당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이는 2020년 국방 예산에 비해 1.8%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좋지 않은 말레이시아에게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말레이시아 공군은 올해 18대의 경공격기 구입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도입 사업이 올해 안에 결정됨에 따라 수주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에는 한국의 FA-50과 인도의 테자스, 그리고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JF-17과 이탈리아의 M346 등이 경합을 벌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언론에서는 한국의 FA-50과 인도의 테자스, 그리고 JF-17이 최종 경합을 벌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이번 경전투기 사업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두 가지 항목은 공중 급유 능력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통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FA-50은 JF-17과 테자스에 비해 공중무장의 짧은 사거리가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쟁기종인 JF-17 블록3는 200km의 사거리를 가진 TL-15 공대공 미사일과 사거리 350km에 달하는 나드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으며 인도의 테자스 전투기 또한 작년 5월에 배치된 테자스 MK-1에는 미국의 AIM-120 암람 미사일과 동일한 이스라엘의 중거리 미사일인 더비와 이미 수호의 30 MK-1에 통합하여 테스트를 마친 인도가 개발한 자국산 공대공 미사일인 아스트라가 탑재되었습니다. 인도가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인 아스트라는 110km의 사거리를 가진 고성능의 BVR-AAM 계열의 미사일입니다. 이외에도 인도의 테자스 MK-1은 비행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어 비행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인도 측은 말레이시아 공군이 테자스 전투기를 도입하면 말레이시아 현지의 테자스의 정비창 시설 설립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제안을 계속해왔으며 마침내 인도가 공들인 결과 말레이시아 공군 관계자가 인도를 방문하여 테자스 MK1A 제조 시설을 견학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인도는 우방국에게 테자스 MK1A를 인도 공군과 같은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해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경쟁 기종과는 다르게 FA-50은 주목할 만한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과 AGM-56D 공대지 미사일 모두 사거리가 25km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이는 수주를 따내기 위해 기술 이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기술 이전 정도는 말레이시아 정부 측과 논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카이 측은 지난달 방한한 아즈민 알리 말레이시아 경제수석장관을 만나 방위 항공 분야서의 점진적인 기술 이전과 인적자원 개발 등을 협의했습니다. 지난달에 한국을 방문한 아즈민 알리 장관은 카이 측과 만나 말레이시아 방위 항공 산업의 잠재적인 기술 이전과 인적 자원 개발 등을 협의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즈민 장관은 지난달 1일부터 6일까지 엿새간의 일정으로 한국 기업에 자국 투자 유치를 독려하기 위해 방한했습니다. 이 기간에 아즈민 장관은 SPC 그룹 등 한국 기업과 만나 진출 및 투자 여부를 협의했습니다. 방산 분야 사업체로는 카이와 만나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업계에서는 아즈민 장관과 카이와의 회동으로 카이의 경공격기 FA-50 말레이시아 수출이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카이도 FA-50 수출을 위해 FA-50의 업그레이드에 나섰습니다. 당초의 공군은 FA-50을 업그레이드할 마음이 없었다고 알려지고 있었지만 FA-50 업그레이드는 도입국인 필리핀 공군의 성능 개량 요구와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사업에서 중국의 JF-17과 경쟁하기 위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한국 공군에 실전 배치된 FA-50은 20mm 기관포와 9곳의 무기 장착대에 AIM-9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 등 최대 3.74톤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투행동 반경이 F-16의 절반 수준인 444km 수준밖에 되지 않아 성능 개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카이는 FA-50 경공격기의 항속거리를 증대시키기 위해 공중급유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개조 작업에 나섰으며 프로브 방식의 공중급유 시스템을 생산하는 영국 코밤사를 주 계약자로 선정했습니다. 영국의 코밤사는 작년 12월 2일에 카이의 FA-50 공중급유 체계 생산을 위한 주계약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밤사는 전 세계 각국 공군의 고정익기와 회전익기에 2000여 개의 공중급유 체계를 납품한 공중급유기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공군은 국산 경공격기인 FA-50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임무 조종사들은 성능의 제약을 아쉬워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항속거리입니다. FA-50 구매를 검토하고 있는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능 개량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T-50 고등운영기를 기반으로 개발한 FA-50 경공격기는 전투기급 비행 성능을 자랑합니다. 최대 마하 1.5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데 마하 0.7에서 0.95 영역에선 F-16 전투기와 큰 차이가 없는 성능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기 기반의 항공기여서 항속거리는 다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실제 전투 임무 투입 시에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항속 성능이 필요하지만 FA-50은 최대 채공 시간이 2시간입니다. 이 때문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유효한 작전 시간입니다. 전투 행동 반경 역시 F-16의 절반 수준인 444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휴전선까지의 최대 거리보다 길지만 전술 비행 형태와 공중급유 능력 미비 등을 감안하면 행동 반경이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FA-50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FA-50의 공중급유 능력을 갖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외부 연료탱크 크기를 키우거나 공중급유 능력을 갖도록 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카이는 후자를 택한 것입니다. 그동안 카이는 외부 연료탱크를 150갤런에서 300갤런으로 대형화하거나 후방동체에 연료탱크를 내장하는 방안과 후방석을 연료탱크로 개조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채공 시간을 1시간가량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공중급유 방식에는 프로브 앤 드로그와 플라잉 붐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브 앤 드로그는 급유기의 급유 호스 끝에 배드민턴 셔틀콕과 같은 드로그를 장착해 공중급유를 합니다. 급유를 받는 항공기는 급유봉인 프로브를 장착해 이를 드로그에 결합해 급유를 합니다. 항공기 제작 후에도 급유 체계의 추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미 해군과 해병대,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라잉 붐 방식은 급유기에 긴 급유붐을 장착해 항공기의 수유구에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붐을 장착한 전용 급류기가 필요하며 항공기도 설계 때부터 수유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미 공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유럽 에어버스에 A330 다목적 공중급류 수송기 4대를 운영하는데 양날개 아래 공중급류 포드와 동체 중앙에 제급류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프로브 방식의 공중급류 시스템을 생산하는 영국 코밤사를 주 계약자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FA-50의 무장 역시 방공무기 사거리 밖에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정밀유도 무장 능력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대공 무장으로는 영국 MBDA 아스람이 거론됩니다. 최대 사거리가 60km에 달하는 아스람은 타이푼과 토네이도, F-35에도 탑재되는 최신 미사일입니다. F-15K에 사용되는 AIM-9X의 최대 사거리가 35km인 점을 감안하면 아스람은 FA-50의 가시거리와 공중전 능력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거리 공대지 무기는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스의 타우러스 K2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군이 F-15K에 탑재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소형화한 것으로 사거리가 500km에서 400km로 줄어든 것 외에 나머지 성능은 타우러스와 동일합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카이가 FA-50 전투기에 스나이퍼 ATP 카트리지를 장착해 비행 테스트에 성공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카이가 FA-50에 스나이퍼 ATP 카트리지를 장착해 공중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TP 스나이퍼 카트리지는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타깃팅 시스템으로 이 제품은 낮과 밤 등 모든 기상 조건에서 적의 표적을 식별하고 표적을 선택해 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특히 고도 15,100m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공중전에서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FA-50이 스나이퍼 ATP 카트리지와의 통합에 성공한 것은 FA-50에 관심 있는 국가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스나이퍼 ATP 카트리지는 표적 기능이 탁월해 정찰과 감시 임무에서 차별화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카이는 말레이시아에 대한 기술 이전 후에 FA-50에 대한 업그레이드 지원을 약속하고 말레이시아와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업그레이드 예정인 FA-50이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을 수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사몽땅이었습니다.